어느 날 어린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책도 읽어주고 싶고 안아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얼굴을 가까이 대는데 손주가 갑자기 코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섭니다.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밥을 먹을 때마다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또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말을 아끼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입냄새가 신경 쓰이다 보니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나기 일쑤고 손주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입냄새와 잇몸병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가 불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1세 최명자 여사님도 우연히 보게 된 손녀의 스마트폰 메모장에서 할머니 냄새 너무 싫다 라는 글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수도 줄어들고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밥만 먹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일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처럼 구강질환은 단지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거리감, 가족 사이의 정서적 단절, 그리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냄새와 잇몸 출혈 같은 증상 뒤에는 입안에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입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입속에 서식하는 수많은 박테리아는 혈관 안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균과 염증 물질은 심장, 뇌, 폐, 간 등의 주요 장기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구강 내 염증이 심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잇몸병이 심한 사람들은 혈관벽에 플라크가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일본 도쿄 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염증에 의해 뇌에 전달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신경세포를 파괴하거나 치매 유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잇몸 세균이 치매 환자의 뇌에서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곧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건 단지 구강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과 뇌, 그리고 면역체계까지 영향을 주는 이 염증을 나이 드니 생기는 당연한 것으로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치과 진료도 미루고 잇몸 출혈을 별일 아닌 듯 여기며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깊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심장으로, 뇌로, 면역계까지 퍼진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미용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웃음과 대화의 기쁨만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쉽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입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고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 날도 늘어나죠. 젊었을 땐 잘 몰랐던 불편함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입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해답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예전부터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상처가 나면 소금물로 씻어주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만큼 소금은 자연이 준 살균제입니다. 상처에 피를 먹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세균을 죽이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입안에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소금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입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세균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도 덜어줍니다. 게다가 입속이 산성으로 기울어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소금물이 그 산성을 중화시켜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금물 가글은 침 분비를 늘려줍니다. 침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소독제인데 나이가 들면 이 침이 잘 나오지 않아서 세균이 더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자극을 주면 침샘이 깨어나면서 침이 잘 나오고 덕분에 입안이 마르지 않게 되고 세균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목까지 함께 헹궈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감기나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입뿐만 아니라 목, 속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로 목까지 헹궈주면 감기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효과가 부엌에 있는 소금과 물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다니 어렵지 않겠죠?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만 녹여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가글하는 습관만 들이면 잇몸이 튼튼해지고 입냄새도 사라지며 감기도 덜 걸리게 됩니다. 입속 건강은 멀리 있는 약이나 병원보다 이렇게 간단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소금물 한 컵으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입안은 훨씬 개운해지고 냄새도 줄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끝인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요즘은 그냥 그대로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거 한 방울을 소금물에 똑 떨어뜨려서 사용해 보세요. 가글의 효과가 2~3배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프로폴리스 원액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나무에서 모은 진액에 자기들의 효소를 섞어 만든 물질입니다. 벌들이 벌집 입구에 이걸 발라두는 이유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벌집의 천연 방패 같은 겁니다. 이걸 입속에 한 방울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이 벌집을 지키듯 내 입안도 이 한 방울이 지켜줍니다. 잇몸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균까지 잡아주고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며 세균이 다시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금물만 쓸 때보다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넣고 나서 입안이 하루 종일 맑고 시원해요. 잇몸이 쑤시던 게 며칠 지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이처럼 프로폴리스는 단순한 소독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상처난 잇몸에 진정 효과를 주고 세균이 자라지 않게 막아주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게다가 천연 성분이라서 몸에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74세 김정순 여사님은 늘 입냄새에 민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잇몸이 약한 편이었고 틀니를 사용한 뒤로는 하루 3번 칫솔질을 해도 입안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마다 괜히 말을 아끼게 되고 손녀가 다가올 때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소금물 가글이 구강 건강에 좋다는 건강 정보를 본 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안이 조금 상쾌해지는 것 같았고 피가 나는 횟수도 조금 줄어든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나자 변화가 멈췄습니다. 잇몸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냄새도 깨끗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든 처음에 좀 효과가 있다가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게 나이 탓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렇게 소금물 가글의 효능도 보지 못하고 곧 포기하려던 찰나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이 건넨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거 그냥 소금물만 해서는 안 돼요. 프로폴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 방울만 넣어보세요. 제가 그거 쓰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작은 병을 보며 이 작은 거 하나에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이런 의구심을 하면서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을 시작한 첫날 김 여사님은 입안이 얼얼하고 진한 풀향 같은 게 돌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잇몸이 덜 붓고 입안이 마치 청소한 것처럼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어느 날 놀러온 손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예쁜 풀냄새처럼요. 그 순간 김 여사님은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매일 피곤하게만 느껴졌던 건강관리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한 변화였습니다. 그냥 소금물로만 할 땐 어느 정도만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프로폴리스를 넣고 나선 입안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처럼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을 합니다. 이제는 입을 가리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손녀도 자주 안겨오며 가족 모임에서도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듯 잠들기 전에 찬물로 손발을 씻듯이 입안을 돌보는 일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번거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면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적당한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소금 반 티스푼 정도의 양을 물에 넣습니다.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이면 더 좋고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금 알갱이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의 핵심 재료인 프로폴리스 원액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정말 딱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으면 너무 맵거나 자극적일 수 있으니 꼭 한 방울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한 방울이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치아 사이, 잇몸 라인, 혀 아래까지 천천히 돌리듯이 가글해 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게 입안을 천천히 헹군다는 느낌으로 30초 머금은 후 뱉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주는데 이번에는 입안에서만 머금지 말고 가능하면 목구멍까지도 살짝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절대로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글을 마친 후에는 30분 정도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입속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어 입냄새는 물론 잇몸 건강, 면역력까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입안이 예민하거나 처음이라 불편하신 분들은 처음 2, 3일은 소금물로만 하시고 이후에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추가해 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그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처럼 소금물과 프로폴리스 한 방울은 입안의 불편함을 없애줄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거리까지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는 생활 속 최고의 건강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준비하고 소금 계량하는 게 매번 귀찮고 불편하신 분들은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과 동일한 염분 농도로 조절된 물로 병원에서 주사나 세척용으로도 사용되는 아주 안전한 용액입니다. 최근에는 입안 전용으로 출시된 생리식염수 제품도 있어 뚜껑만 열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소금을 탈 필요도 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이 생리식염수에 프로폴리스 원액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소금물 가글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